수학의 이해 이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챕터 들어갈 거예요. 벡터 함수입니다. 12장 벡터 함수. 이 12장 벡터 함수는 벡터 함수의 정의를 하고 벡터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하고 미분과 적분을 하고 곡선의 길이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보충입니다. 이게 우리가 딱 공대 전체 모든 학과가 똑같은 강의 계획서로 나가는데 이렇게 4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되게 빨리 나가죠. 극한이면 극한, 연속, 미분, 적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거를 다음 주에 끝내야 돼요. 이렇게 많이요? 네, 이렇게 많이요. 왜냐하면 벡터 함수는 쉬워요. 왜 쉬운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벡터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 벡터 함수, 이 정의를 하죠. 우리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이때까지 배웠어요. 정의하고 물론 실수에서 조그만 범위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정말로 몇 년을 배웠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금 1학년까지 계속 이런 함수에 대해서 했다고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최종 목표는 f가 R2에서 R3, R3에서 R2, R3에서 R3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극한은 뭘까? 이런 것들의 함수를 어떻게 다룰까? 이런 것들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자, 우리는 요걸 이미 한 것들 하나씩 해볼게요. 요거 했죠. 우리는 요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를 늘려가자 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또는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차원보다 더 크게 상위 1차원보다 더 큰 거를 벡터 함수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1을 갖고 금방 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한 주 정도, 한 주 조금 더 해갖고 이걸 끝낼 거고, 요거를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요거를 벡터 함수 또는 곡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도형의 의미로 얘를 자세히 다룹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늘려요. 예,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 얘가 어려워요. 우리는 제일 어렵고 자세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 1번. 1번은 물론 자세히 다뤘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우리는 요걸 다 이용을 해갖고 4번을 다루게 돼요. 이렇게, 얘를 최종 목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규칙성과 패턴들이 있어서 우리는 요거는 아주 쉽게 넘어가고, 다음에 요 13장부터 들어가게 되는 다변수 함수가 얘를 의미합니다. 3번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자세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2번 벡터 함수는 금방 넘어갈까 합니다. 벡터 함수를 정의는 해야겠죠. 어떤 거라 그랬죠? 이렇게 실수에서, 얘는 실수입니다. 실수에서 R2로 가거나 R3로 가는 걸 벡터 함수. 즉 이런 의미입니다. 함수값을 벡터로 갖는 벡터값 함수,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벡터 함수라고 벡터 펑션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은 벡터 밸류드 펑션.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벡터 밸류드 펑션. 우리는 G가 실수에서 R2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G에서
그 정의역 변수 하나 t가 딱 들어가면 어디의 원소예요? R2의 원소니까 성분이 뭐가 돼요? GT는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쓰여져요. 그쵸?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G1T, 요 뒤에 있는 걸 G2T 이렇게 써지고, 이게 벡터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G1I, G2J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G1은 요거 잘 쓰세요. G2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I, 실수에서 실수로 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R2로 가는 함수는 어떻게 해요? G는 어떻게 해요? G1, G2 또는 G1I, G2J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G를 구성하는 G1, G2를 G의 성분함수. 여러분, 벡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해라. 그러면 성분함수입니다. 성분함수. 우리는 이쪽이, 공역 쪽이 R2, R3, R4, 막 이렇게 2차원 이상 가는 함수를 벡터 밸류드 펑션 그러고, 벡터 밸류드 펑션은 같은 정의역 내에서 이렇게 원함수와 같은 정의역 내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수로 가는 함수는 잘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성질은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이기 때문에 G1과 G2의 성질을 알면 G의 성질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함수를 알고 있기, 성분함수들의 성질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분함수의 성질을 갖고 원래 벡터 함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벡터 함수는 아주 빨리빨리 쉽게 넘어간다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다뤄봐야 됩니다. R2에서 R3로 가면 FT가 어디의 원소죠? R3의 원소입니다. R3의 원소라면 FT가 성분이 몇 개인 거죠?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F1T, 두 번째를 F2T, 세 번째를 F3T 이렇게 나타나고, F1, F2, F3는 각각 다 실수에서 R로 가고, 실수에서 R로 가는 함수로 표현되고, F1T 요거를 이렇게 쓰죠. F1TI. 왜냐면 벡터라 그랬잖아요. F2TJ, F3TK 이렇게 쓰고, 그냥은 이렇게 성분함수를 표현한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성분함수는 몇 개? 이게 공역의 차수만큼 성분함수가 나고, 성분함수는 실수값을 갖게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G1, G2가 G의 성분함수가 되고, F1, F2, F3가 F의 성분함수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벡터함수는 어떤 걸 벡터함수? 여기 정의역이 있고, 여기가 R2 또는 R3 이런 것들을 다 벡터함수라 그래요. 여기가 R2면요, 뭐 그것도 벡터함수예요. 아무튼 벡터함수라는 이름을 딱 붙이려면은 공역을 딱 보고, 공역이 R2, R3 이상이다, R2, R3다 그러면 얘 벡터함수구나. 벡터함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역의 차수만큼 성분함수로 늘어 세우자. 정의역은 원함수랑 똑같습니다. 그쵸? G라는 함수는 R2로 가는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성분함수가 두 개고요. 그래서 G를 이렇게 G1I, G2J로 나타내고요. F가 R에서 R3로 가는 벡터 함수인 경우에는 성분함수가 몇 개? R3 3개고요. 그래서 F는 F1T, F1I, F2J, F3K로 놓는다. 잊지 마세요. 벡터 함수의 원래 함수의 이름은 벡터 밸류드 펑션. 함수값이 벡터로 갖는 벡터값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벡터 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할게요. G의 정의역은 얘랑 같으니까
정의역을 딱 이렇게 주면 되지만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fx가 x분의 x 플러스 1 그러면은 이거 정의역 안 주죠. 근데 어디라고 생각하죠? 정의역을 이 식이 정의될 수 있는 여러 이렇게 최대한으로 0을 뺐어. 그 다음에 fx를 루트 x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를 0보다 큰데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따로 안 주더라도 이 식을 보면서 정의역을 찾아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G1이라고 G2라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알기 때문에 얘의 정의역은 이거가 함수가 정의되는 끝까지 G1의 정의역, G2의 정의역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집합. 왜냐면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의역으로 생각합니다. 교집합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R3로 가는 경우에는 3개의 정의역의 교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3개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여기서 예제를 하나 이렇게 여기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 12.1에 해당되는 예제고 어떻게 돼 있죠? ft가 lnti 또 루트 1 빼기 t j d의 4승 k 이렇게 된 벡터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f의 성분 함수는 몇 개가 되죠? 함수 f1, f2, f3 3개가 되겠죠. 왜냐면은 R3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k까지 가는.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썼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도 써도 돼요. f는 f1i t 여기다가 t를 썼으면 여기도 t 쓰고 t 안 썼으면 그냥 이렇게 쓰고요. f2j f3k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요 말을 써주나 라고 놓자 이러면은 요 말 안에 f1, f2, f3가 라지 F의 성분함수구나 라는 말을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f1t가 여기서 lnt고 f2t가 뭐죠? 루트 1 빼기 t고 f3t가 뭐죠? t의 4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보고 f의 최대 정의역이 뭐죠? 0 뭐한데 0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의 df1에 f2의 최대 정의역이 뭐죠? 1 빼기 t가 0보다 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들어가죠. 1 들어가면 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df3는 다항식은 실수 전체가 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벡터 함수의 정의역은 얘의 정의역, 교집합, 이것의 정의역, 교집합, 이것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정의역의 교집합을 하면 0하고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우리는 벡터 함수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얘가 R2나 R3로 갔을 때 이미지가 뭘까? 상이 뭘까? 그래프랑 상은 틀립니다. 그래프랑 상이라는 거는 함수를 얘기할 때 함수의 그래프란 얘기하고 함수의 상은 틀려요. 함수의 상은 그냥 이미지, 공역에서 얘가 어떤 모양을 그릴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기하학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0에서 2예요. 그래서 R2가 그럼 요거에는 어떻게 요 함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뭐예요?
0에서 2까지의 이런 선분이잖아요. 그쵸? 이 선분을 R2에 가서 어떻게 구부려져 있지? 얘가 어떤 모양으로 구부려져 있지?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루트를 따라서 갔지? 그리고 요거가 R2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부려져 있을까? 이 모양이 뭘까? 이 모양이 뭘까? 이게 함수의 상인 거죠. 상. 이미지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어떻게 그려지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R2로 갔어요. R2로. 그러면 성분함수가 몇 개? 2개. GT는 G1TI, G2TJ 이라고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R2라는 건 XY잖아요. 라고 나타난다면 X가 G1T, Y가 G2T. 근데 요게 모양이 뭐야? X가 G1T고 Y가 G2T라면 얘는 도대체 XY 평면에서 어떻게 그려지지? 그럼 X하고 Y에 어떻게 그려지지 한다는 건 X와 Y만의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지? 우리는 X 이꼴 Y야. 그러면 직선이구나. Y 이꼴 X제곱이야. 포물선이구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원이구나. XY의 식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 모양이 뭐구나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T를 제거하고 XY만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T를 제거해요? 얘가 X하고 Y가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뭘 중간에 잡았죠? T를 중간에 잡고 X하고 Y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T를 없애면서 요거의 관계를 직접 잡아주는 거죠. 중간자는 빠지고 직접 X하고 Y의 식을 하기 위해서는 T를 제거해야 돼요. 없앤다. T를 없애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F1, 요게 G를 우리는 G1I, G2J예요. 그러면은 X가 G1T고요. G1T가 뭐예요? T. 얘를 의미하고요. Y가 G2T고요. 두 번째 Y축이 J잖아요. 얘가 뭐죠? 2T 플러스 3이에요. 자, X는 T, Y는 2T 플러스 3이요. 그럼 얘를 갖고 T를 없애봐요. T를 없앤다. 어떻게 되죠? Y는 2X 플러스 3. 얘는 뭐죠? 직선이에요. 이런. 여기 3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직선을 의미해요. 직선. 그쵸? 이게 바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미지의 모습. 직선. 이미지가 뭐예요? Y는 2X 플러스 3을 만족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렇게. 얘도 우리는 성분함수 X가 뭐예요? T고 Y가 뭐죠? T제곱이에요. 여기서 뭐죠? T를 없애죠.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X제곱. 이렇게. 즉, 포물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Y. 그리고, Y는 X제곱 포물선을 그린다. 괜찮습니까?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게 X, 요게 Y, X가 T제곱 플러스 1이고, Y는 T예요. 그러면은 T를 어떻게 없애죠? X는 Y제곱 플러스 1. 요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포물선, 그쵸? 그쵸? 그래서 포물선이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면, t를 없애는 방법은 이거예요.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 굉장히 유용한 항등식이죠. 그래서 x가 sin t, y가 코사인 t,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f1, g1t가 sin t고 g2t가 코사인 t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지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돼서 t 돼서 1이에요. 즉 중심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예요. 3개인데 얘도 여전히 x는 f1t, y는 f2t, z는 f3t, t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x, y, z, t를 제거해서 x, y, z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계속 요 얘기가 뭐예요? R3에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 하나에 한 문자를 없애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y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y는 항상 x만 정해지면 y가 정해진다는 의미로 이게 x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곡선이 나타나려면 곡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실수를 어떻게 이렇게 실수의 선분을 어떻게 R2나 R3 가서 어떻게 구부렸나 이렇게 보려면 곡선인 건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R3에서는 미지수를 몇 개 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미지수가 이렇게 3개예요. 그렇죠? 3차원 3개의 자유도인데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도가 하나여야 돼요. 실직선은 t이라고 나타나져야 돼서 하나만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없애야 되죠? 미지수를 두 개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지수 한 개마다 그래서 즉 2개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곡선을 나타내줘요. R3에서는 1차원을 나타내려면 빼기 몇 개를 해요? 빼기 2. 빼기 하나마다 방정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2. 한번 볼까요? 얘는 어디예요? R3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죠? 1이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여러분 1. 이게 뭐예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왜요? 원이잖아요. R3에서는. 여기서 지금 뭐가 안 보여요? Z가 안 보여요. Z가 안 보여도 Z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안 보이면 제약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다 해도 돼. 임의의 실수. 괜찮아 하는 거예요. 얘는 모든 실수 다 해도 돼. 그러니까 Z가 0이어도 원이고 1이어도 원이고 3이어도 원이고 좀 쭉 가는 원기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Z가 뭐죠? Z가 2. 얘는 뭐죠? 평면을 얘기합니다. 평면. Z가 2인 평면. 원기둥에 Z가 2인 평면. 뭐죠? 요거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 원이죠. 원. 그러니까 3차원에서의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z는 1인 원을 의미합니다. 다음 얘는 꼭 이렇게 그려지지도 않아요. 얘는 x는 sin t, y는 코사인 t, z는 t. 얘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원기둥입니다. 여전히 원기둥인데 어떻게 되죠? 이런 원기둥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런 원기둥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기둥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요게 t가 뭐냐면 우리는 자 빨간색으로
여기서 x가 0이니까 여기서 가요. 0일 때 0이고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1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z가 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코일을 감듯이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그쵸? 코일 감듯이 원기둥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이걸 헬릭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있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세요. 다음, 두 개의 벡터 함수가 있다라면 그 벡터 함수는 더해도 벡터 함수고, 빼도 벡터 함수고, 내적, 벡터니까 값이 내적을 해도 여기는 실수도 실수로 가죠. 그쵸? 외적을 해도 얘는 3차원만 가능하죠. 3차원만 가능하다. 어떻게? 요게 되는 것은 F가 이렇게 실수해서 R3고, G가 실수해서 R3일 때 F 곱하기 G가 가능하다. 그쵸? 요런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더하는 것, 빼는 거를 어떤 식이냐면, F가 I에서 R3라면 G도 여전히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지 R3. 이게 같아야지만,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내적, 외적을 한다는 얘기죠. F가 I고, R2고, G가 R3면 우리는 이럴 때는 R3일 때는 더하지 않아요. F 더하기 G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걸로 갈 때 더하죠. 같은 벡터, R2에서의 벡터끼리만 더하지 R2 거하고 R3의 벡터는 더하지 않습니다. 자, 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산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벡터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는지, 성분함수다.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의역은 각각 성분함수의 정의역을 잘 우리 배웠으니까 그것의 교집합이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지지? 연산은 어떻게 하지? 자, 이 세 번째 연산처럼 외적은 R3로 갈 때만 되지 R2로 갈 때는 외적 안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연산들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벡터 함수를 약간 도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 함수의 미분적 분연속 뭐 이런 거 하고 또 곡선의 길이를 하는 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진짜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